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24일 수요일 오후 4시 8분입니다. 세계 증시의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긴 한데 지금 전광판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다 빨간색이죠. 빨간색은 하락입니다. 인베스팅닷컴에서 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 증시가 참 재밌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상승 추세인데 이렇게 전 세계 증시가 다 같이 하락한다라는 건 그만큼 상승세가 좀 둔화됐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좀 고민이 되는 시기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이 정석적인 좀 안전하게 하실 분들 입장에선 제 생각에 지금은 고민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전 세계 증시가 하락하고 있는데 이거는 일단 아직까지는 정석적인 이 보편적인 관점에서는 지난주에 엄청나게 급등했던 거에 대한 피로감을 소화하는 그런 과정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저렇게 전 세계 증시가 뭐 하락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대부분 그 지난주에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중요한 지지선을 뭐 의미 있게 깬 데도 없고 대부분 하여튼 뭐 5일선을 뭐 심각하게 훼손한 것도 없고 뭐 일단 대부분 그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냥 어떤 전형적인 변동성이 높아진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에 있는 이런 모습은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변동성이 적을 때 찔끔찔끔 증시가 올라가고 찔끔찔끔 빠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은 확 올랐다가 오래간만에 지금 확 빠지는 그런 느낌이라 아무튼 이게 확 올랐기 때문에 확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모습은 전 세계 증시가 오래간만에 다 같이 하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눌림에 불구하고 상승 추세 중이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석대로만 하면은 참 재미가 없죠, 그죠? 분명히 우리가 맨 처음에 뭐 작년에 뭐 혹은 재작년에 이렇게 하방 베팅을 할 때 정석적인 관점만 갖고 오셨으면 우리가 하방 베팅을 하기가 참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시장은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투자는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꼭 정석적인 대응이 정석적인 뷰가 맞으란 법도 없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긴 한데 지금은 이제 뭐 아무튼 좀 공격적으로 하방을 보는 입장에서 또 그리고 저같이 뭐 어떤 나는 꼭 버블의 대장이었던 나스닥을 가지고 하방 베팅을 해서 수익을 내고 싶다 뭐 이렇게 저처럼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 있는 이런 분들은 지금 충분히 근데 고민은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아침에 이게 상승세가 둔화가 된 겁니다. 상승세가 둔화가 된 거지 이게 하락으로 전환의 의미는 아직은 없는 거거든요. 상승세 둔화는 올라가는 속도가 느려졌다라는 의미지 이게 하락한다는 것 또한 분명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저처럼 이제 욕심쟁이 혹은 이제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좀 아쉬운 분들은 이제 이런 걸 갖고 이제 좀 약간의 좀 더 생각을 여기서 좀 비약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이렇게 지난주에 상승세가 강했지 않냐. 지난주에 상승세가 이렇게 강했으면 이 힘이 멀쩡하게 남아있으면 이번 주에도 어느 정도 이 힘을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올라줘야 되는 게 있다. 근데 야 니네 지난주에 그렇게 힘을 써서 이번 주에 이렇게 기대를 했더니 이번 주에는 근데 이렇게 비리비리해? 그럼 니네 이거 진짜 힘이 약해서 혹은 지난주에 급등했던 거 속임수 아니냐? 라는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그런 거죠. 이제 이런 생각 정도를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자그마한 음봉들이 나오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런 음봉들을 기준으로 해서 하방 베팅 하자면은 굳이 이게 물론 정석적인 관점은 아닙니다만 하자면은 이제 할 만한 근거도 조금씩은 보이는 그런 단계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저는 이제 오늘 밤부터 좀 고민 정도는 미국 증시가 4거래일 동안 어디를 못 넘었으니까 하는 오늘 밤에 미국 증시 꼬라지 봐서 뭐 잘하면은 뭔가 해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 정도는 좀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정하지는 못했어요. 어떻게 될지. 그냥 이제 지금은 이제 그냥 지금 오후 4시 뭐 이거밖에 안 됐고 미국 증시 일단 오늘 밤에 좀 보면서 저도 좀 고민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안 그래도 뭐 슬슬슬 하나둘씩 먼저 이렇게 아래쪽으로 뭐 벌써 어제 음봉 뭐 혹은 뭐 오늘의 음봉을 보고 벌써 아래쪽으로 뭐 들어가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긴 한데 사실 뭐 정석적인 플레이는 아닐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이 뭐 지금 그죠 어쩌면 맞은 선택을 한 것일 수도 있어요. 뭐 물론 아직은 모릅니다. 그죠? 지금 상황에서 어제의 배팅, 뭐 이틀 전에 배팅을 맞았다 틀렸다라고 지금 상황에서는 평가할 수 없는 거죠. 시간이 지나봐야지 아는 거니까. 근데 아무튼 뭐 그런 분들이 그 슬슬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그런 거를 해볼 만한 때라고는 봅니다. 그죠? 충분히 그런 고민을 할 수 있고 나는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그런 거 해볼 수도 있는 때라고 봐요. 다만 말씀드리죠. 하면 절대 안 되는 거는 이제 손해를 누적시키는 건 하면 안 된다. 내가 다쳐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 말씀드리고 그거는 제 생각이 아니죠. 그거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살아남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까먹지만 마라라는 게 일단 예, 뭐 일단
그죠?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뭐 까먹지는 않을 테니 어쨌든 세계 증시가 뭐 일단 하루 이틀 정도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손해 보는 건 아닐 테니까 일단 뭐 베팅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상황들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저는 아무튼 그래서 오늘 밤에 조금 좀 고민을 좀 해볼 생각이고요. 근데 분명히 부담스러운 점들이 많이 있죠. 지난주에 박스권 돌파 한착했던 이유가 뭐예요? 부채 한도 협상이 잘 될 거야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건데 또 그리고 어떤 부차적인 걸 생각을 해보면 뭐 은행이 망했다, 뭐 미국 정부가 어떻게 된다, 부채 한도 협상 등등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공급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국 증시가 올라간 건데 세계 증시가 상승 추세로 달리기 시작한 건데 근데 사실 이런 요인들이 해소가 됐냐? 아직 해소 안 됐잖아요. 그죠? 부채 한도 협상은 계속 잡음이 계속되고 있지만 어쨌든 부채 한도 협상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거 계속 호재로 작용을 할 거고 유동성도 또 지금 급하게 회수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은행 망해서 풀려있던 그 유동성 남아있고 그리고 재무부에서 계속해서 이 현금을 지금 살포하고 있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지금 유동성도 줄어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겁니다. 야, 이런 배경, 이런 상황에서 증시가 꺾일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진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증시가 꺾이는 건. 근데 재밌는 건 근데 이제 그 재밌는 건 근데 증시가 어쨌든 음봉을 보이고 조금씩 뭐 하락할라 그러긴 하니까 진짜 강하면 지지선을 지켜야죠. 진짜 강하면 양봉이 나와야죠. 진짜 근데 왜 자꾸 요즘에 지지선을 슬슬 붕괴시키고 있고 음봉이 나오냐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은 하여튼 충분히 그런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때고 저도 한번 고민해볼 거다. 답은 모르겠다. 저도 이 정도 이야기 일단 뭐 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 오늘 밤에 아무튼 보면서 또다시 좀 고민을 좀 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좀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 이제 오늘 있었던 일들 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일단 오늘 뭐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다 안 좋았어요. 전반적으로 분위기 다 안 좋았고 이 장 막판에 좀 한국 증시 마감할 때쯤 이제 안 좋은 뉴스가 또 하나 나오긴 했는데 경제 지표가 발표된 게 안 좋게 나왔습니다. 영국 물가 지표가 나왔는데요.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코어 CPI인데 지난번 값이 6.2, 예상치가 6.2였는데 6.8 나왔어요. 인플레와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그런 연준 사람들의 발언을 더욱더 서포트해주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인플레와의 싸움 안 끝났다라고 말씀드렸죠, 저도. 그 인플레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 연내 금리나 기대감 갖고 있었는데 그런 거에 찬물을 확확 끼얹고 있는 그런 지표죠. 아직도 6.8이에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월 증가율도 1.3입니다. 1.3이면 이대로 가면 이거는 인플레가 줄어들지 않고 이거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이 수치대로면요. 그리고 그냥 CPI도 무려 8.7이에요. 지난번에 10.1이었는데 10.1보단 나은데 예상치가 8.3이었는데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죠. 8.7. 월 증가율도 여전히 1.2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인플레가 여전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미국의 물가지표 금요일 날에 미국의 물가지표 발표되는데요. 미국의 물가지표는 아니고 영국의 물가지표니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적을 수 있습니다. 조금 좀 아무래도 그죠? 영국 지표니까 좀 영향력은 적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잔잔한 어떤 그런 우려를 낳게 한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유로존의 물가가 높다. 그럼 유로존 긴축해야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유로존이 긴축을 하면 어떻게 되냐? 유로화 강세, 달러화 약세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금리는 조금씩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일단 미국의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점 때문에 그래서 중국 증시는 더욱더 좀 장막판까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이런 점이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는 그래서 상해종합 기준으로 해서 오늘도 뭐 1점 몇 프로가 빠져버리면서 박스권을 완전히 붕괴시켰습니다. 사실 굉장히 이것도 좀 재밌는 건 것 같아요. 세계 증시가 다 같이 상승 추세인데 중국 증시가 그래서 중국 증시 박스권이었잖아요. 세계 증시가 상승 추세인데 중국 증시 그래도 박스권 지키겠지라고 이렇게 막연히 좀 생각을 했거든요. 어제 그런 이야기 아마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 영국 물가지표 이런 거 보면서 금리가 오르는 걸 보면서 중국 증시는 박스권을 붕괴시켰다. 야, 이게 진정으로 세계 증시가 상승을 할 건데 중국 증시 지 혼자 이렇게 박스권을 붕괴시키면서 이렇게 하락을 한다고? 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거 약간 좀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재밌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증시가 그래서 좀 맛이 좀 심하게 갔죠. 이런 점들을 좀 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일본은 여전히 강합니다. 일본은 0.8%밖에 안 빠졌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중요한 자리를
지키고 있죠. 차트를 좀 잠깐 볼 건데 여기는 파란색 선 보시면 되는데 파란색 선을 쭉 따라가면 아직도 여기 있는 이 지난번 역사적 고점 자리들이 있는데요. 역사적 고점 자리들을 아직까지 붕괴시키지 않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네가 시장이 강하면은 이래야 된다. 조정을 하는 거 자연스럽다. 조정은 나와야 되는데 급등을 했으니까 조정을 하더라도 중요한 지지선은 붕괴시키지 않고 조정을 하더라도 이런데 이런 지지선 위에서 조정을 맞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세계 증시가 좀 재밌는 게 이런 지지선을 조금씩 훼손시키거나 이런 지지선 밑으로 내려오는 증시들이 좀 보이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초강세를 생각해보면 이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자꾸 일어나고 있다. 이 정도 강했으면 이번 주엔 이 정도 강해야지 이런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기대감은 분명히 깨지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심상치 않네 라는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를 아무튼 좀 혼란스럽게 하고 있죠. 하여튼 그 참 아래쪽으로 베팅하시는 분들은 아무튼 잘 아무튼 그 어쨌든 그 뭐 그런 점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우선이에요. 시장의 생각이 우선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 여전히 유동성이 지속되고 있고 부채 한도 협상 기대감으로 오른 거기 때문에 부채 한도 협상이 계속되면 시장은 안 빠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이건 이제 우리의 논리인 거고요. 우리의 논리와 시장의 논리는 맞으면 좋지만 좀 잘 안 맞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가는 길 따라가면 된다. 시장이 어딘가를 자꾸 못 넘어가고 아래쪽으로 가면 가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죠? 시장이 이상한 이유를 대도 올라가면 올라가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되고요. 물론 이제 우리의 생각과 시장의 생각이 안 맞으면 깝깝할 수 있겠죠. 그죠? 지난번에 계속 깝깝하긴 했죠. 그래서 은행들 망했는데도 계속 올라갔으니까. 하여튼 이 시장이 기준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긴 했습니다. 그 정도 이야기하면 됐고 하여튼 그 오늘 있었던 일들 좀 하나씩 보자면은 중국 증시가 박스권을 상해 종합을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 시원하게 붕괴시켰다. 이게 뭐 빼도 박도 할 수 없다. 이거는 그냥 뭐 턱걸이 붕괴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시원하게 붕괴시켰기 때문에 야 이거 지난 몇 달간 오랜 박스권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게 왜 이러냐 이거. 네, 이렇게 오랜 박스권이었잖아요. 박스권 들어온 게 언제냐면 2013년 1월달 올해 들어왔네요. 5월달 5, 6개월 2분기 동안의 박스권을 붕괴시켰기 때문에 야 이거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중국 증시 약하면 연속적으로 생각해봐야 되는 게 구리 가격까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 좀 생각해보면 되겠죠. 하여튼 중국 증시가 그래서 안 좋았다. 그리고 이 위안화는 보시다시피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네, 위안화 중국 증시하고 위안화는 연관성이 좀 밀접하게 높다. 그래서 잘 올라가고 있다. 예, 이것만 해도 사실 좀 수상하죠, 그죠? 네. 야, 세계 증시가 상승 추세로 세계 증시가 분위기가 다 같이 좋은데 왜 위안화는 왜 이러지? 이런 생각도 좀 한번 충분히 해볼 수 있죠. 아직까지는 의심만 가득합니다. 의심만. 예. 계속해서 의심만 가득하고요. 예. 뭔가 이렇게 눈에 잡히는 건 없습니다. 눈에 띄는 어떤 우리가 베팅할 만한 확실한 물증을 잡아야 되는데 확실한 물증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런 게 좀 답답한 점이죠. 예, 독일 증시는 뭐 보시다시피 이래서 오늘 급락 출발, 영국 물가지표 이런 걸로 인해서 급락 출발하면서 이렇게 됐는데요. 박스권 상단, 아이고 살짝 붕괴시키네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수상한 점이라는 겁니다. 정말 네가 강하면 여기 이런 데를 왜 훼손을 하냐 이겁니다. 예, 이런 점들이 좀 의심스러운 점이긴 합니다. 깔끔하게 훼손 안 해야 되거든요. 진짜 강하면요. 근데 보시다시피 더군다나 독일 증시는 그렇죠. 위에 역사적인 고점 넘지도 못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락하는 거라서 조금 좀 더 안 좋습니다. 일본보다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이제 대응이 좀 중요할 텐데 개인적으로 지금 그래서 이제 아래쪽으로 저도 아무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게 증시가 한 번에 꺾일 거냐 개인적으로 한 번에 꺾이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고민할 건데 증시가 한 번에 꺾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통 뭐 쌍고점 이런 표현들 많이 쓰죠. 고점을 두 번이나 확인했는데 못 넘어갔다. 혹은 뭐 3고점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죠. 3번 고점을 확인했는데 못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어쨌든 증시의 추세가 지난주에 굉장히 강했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2달 동안 힘을 모아놨던 거를 돌파한착하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힘은 좀 셀 거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힘이 꺾이려면은 최소한 꿈틀꿈틀 할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 번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저런 고민만 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한번 뭐 이런 점들 좀 고민해 보시라. 지금 이런 자리에서 솔직히 하방 베팅이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중요한 지지선이잖아요. 여기 박스권인데 박스권 상단인데 한 달간 버텼던 박스권 상단인데
여기서 지금 하방을 베팅한다? 조금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죠. 위에는 저항이니까 저항 부근에서 하방을 베팅한다. 아, 오케이, 인정. 근데 지지선 부근에서 하방을 베팅한다. 이거는 당장 지금 시장이 무너져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래서 하여튼 뭐 세계 증시가 전반적으로 일단 비리비리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강력했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최소한 한 번 정도 이렇게 꿈틀하는 이런 과정은 있지 않을까, 꿈틀을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좀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튼 이렇게 드리는 이야기는 이건 뭐 독일 증시뿐만이 아니고 일본 증시뿐만이 아니고 이제 세계 증시의 전반적인 흐름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다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본 겁니다. 미국도 그렇고 뭐 한국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아무튼 오늘 당장 뭐 급락을 하지 않았냐, 오늘 뭐 분위기 안 좋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당장 오늘부터 뭐 혹은 뭐 내일부터 하방을 진입한다. 그건 좀 부담스러운 행동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뭐 한두 번은, 한 번에 설마 죽겠냐, 여러 번 꿈틀꿈틀 하지 않겠냐 라는 생각 정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물론 뭐 판단은 본인의 몫입니다. 일단 이 정도 이야기 해드리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한국 증시 좀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한국 증시는 오늘 뭐 비교적 잘 버텼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역시 한국은 강합니다. 지금 최근에 이런 흐름을 보면요, 뭐 독일, 일본 이런 거보다 최근 며칠간의 흐름은 한국이 제일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예. 물론 그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한국이 제일 강한 건 아닙니다. 그죠? 한국은 실망스러운 수준이고요. 다만 이제 그 남들 달릴 때 좀 못 달렸기 때문에 지금 이제 뒤늦게 지 혼자 달리고 있다. 그래서 한국 증시가 강하다라는 느낌은 좀 있습니다. 독일, 일본 이런 친구들은 먼저 한참 달려왔기 때문에 지금 쉬고 있는 거고, 한국은 일본, 독일, 막 미국 먼저 나스닥 막 달릴 때 못 달렸거든요. 얘는 좀 버벅버벅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차가 있어서 지금에서야 이런 강세를 좀 보인다라는 느낌은 드는데요. 아무튼 뭐 이건 아직까지 상승 추세인 겁니다. 아직까지 강한 거고요.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직전 고점, 중요한 자리, 이런 자리를 오늘 건드리면 안 건드리는 게 최선입니다. 안 건드리는 게 최선인데, 이런 직전 고점, 이런 자리를 좀 훼손하는 모습이 일단 뭐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분명히 강한 건 강한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한 번에 꺾일까, 한 번에 꺾이진 않을 것 같고, 최소한 고점을 여러 번 확인하는 그런 과정 정도는 거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근데 그런 고점을 확인하는 모습은 안 보이죠. 지금까지 했던 거는 다 지지력을 확인한 겁니다. 코스피는요. 저항을 확인한 건 코스닥, 이런 게 저항을 확인한 거죠. 그죠? 이런 건 분명히 양봉 뭐 이런 거기 때문에, 하락을 해도 이런 건 지지력을 확인한 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강하다, 이렇게 봐주실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어떤 그 자그마한 기준 정도는 뭐 생긴 거죠. 아, 어제 만들어놨던 그런 자리들이 어떤 저항으로 어떤 약하지만 저항이 있긴 있구나라는 걸 이제 우리는 어제 오늘 약하게 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풋옵션들도 보시면 이제 어딘가에 일단은 약간 뭐 상승을 하니까, 그 직전에 있었던 뭐 직전 저점 뭐 이런 자리들이 다음번에 풋옵션의 지지력으로 다음번에 활용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 정도 하면 되겠죠. 아무튼 아직까지 시장의 추세는 뭐 특별히 바뀐 건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 같이 뭐 잘 상승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재밌는 건 이제 이렇게 시장이 급등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개인들의 콜옵션 베팅은 지속되고 있다. 이런 건 좀 재밌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변동성 지수도 지금 보시다시피 장막판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2% 상승 마감했다라는 거죠. 이거 어떤 전형적인 신호이긴 합니다. 그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코스피가 꺾일 때는 뭐 거의 법칙처럼 좀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긴 했다. 개인들이 콜옵션을 많이 사고 지수는 급등을 하고, 급등하면서 변동성 지수가 튀어오르고, 이러고 나서 시장이 좀 크게 꺾이는 경우가 많긴 했는데, 지금 일단 그러한 특징들은 다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특징들이 이런 특징들이 보인다고 오늘 하방을 진입하라는 것은 아니죠. 그죠? 저런 것들은요. 저런 것들은 이제 조만간 뭐 이제 큰일 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잠재적인 경고인 것 뿐이지, 뭐 오늘 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사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구체적인 타이밍은 본인이 분봉이나 뭐 일봉 보면서 열심히 이걸 찾아가는 거죠. 다만 이제 지금 이런 걸 보니까 분명히 결정적인 때긴 한가 보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환율도 뭐 찔끔 올라왔는데요. 뭐 일단 뭐 그다지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생각은 일단 하지 않고요. 일단 아직까지는 뭐 혼조한 구간이라 특별히 뭐 할 말은 없습니다. 지금 달러 들고 계신 분들이 포기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달러는 단기적으로 일단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 단기적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게 너무 급했으니까 그에 따른 조정이 좀 나왔다, 쉬어간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달러는 계속해서 일단 아래로 내려오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긴 합니다.
오늘 뭐 이 정도 조금 상승한 걸 가지고는 지지력을 확인한 게 아니죠. 이 저항을 확인한 거죠. 이건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달러는 조금 더 내려올 수는 있어 보인다. 다만 이제 여기 직전 저점 자리 이런 자리들이 어떤 한 자리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비빌 수 있는 언덕, 어떤 약한 기준은 생겼다라는 거. 이 정도 보면 되겠죠? 나머지 뭐 다 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당연히 강합니다. 그죠? 엄청나게 강한 거고요. 뭐 이런 친구들도 다 강하네요. 이제 에코프로 친구들도 전반적으로 강하네요. 다만 이제 근데 에코프로 친구들은 전반적으로 보면 음봉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어딘가 저항을 확인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에코프로가 좀 문제네요. 그죠? 에코프로 BM은 그래도 24만 원 선을 돌파한 척 하면서 그래도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에코프로는 아예 여기 중요한 저항인 58만 원, 59만 원 이 선을 아예 이제 안착도 못 하고 있으니까 아예 좀 힘이 좀 많이 약해 보이긴 합니다. 에코프로가 더 약하네요. 그죠? BM이 에코프로보단 좀 더 강하고요. 그죠? 요 정도로 볼 수 있겠고, 하여튼 다중 고점형 만드는 과정일 수 있겠습니다.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 아, 강하구나, 지지력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볼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계속 음봉으로 마감하면 이건 저항을 확인하는 꼴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불안할 수 있다. 뭐이 정도 이야기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고민해보자. 지금 충분히 고민할 만한 그런 가치는 있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 네. 그래서 일단 뭐 저도 오늘 밤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일단 뭐 보면서, 다만 이제 지금 당장 이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아래쪽으로 쫓아가는 그런 거는 조금 좀 아쉽지 않겠느냐. 분명 시장 분위기 좋고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해서 바이든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잘 돼가고 있다, 우리 잘할 거야라고 립서비스 할 텐데 분명히, 그죠? 공화당 사람들이 어제 나와가지고 찬물을 끼얹은 영향을 좀 지금 받고 있는 거고, 아, 그럼 민주당 사람들은 나와서 이야기 안 하나? 바이든은 뭐 하나?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말 한마디에 아무튼 지금 충분히 저런 하락을 되돌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올라오면 한번 후려쳐봐야지라는 생각 정도는 이제 가지고는 있는데, 계속 고민은 좀 해볼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 하여튼 묘합니다. 예, 고민은 좀 충분히 해볼 때인 것 같고, 구리는 그죠? 중국 증시 맛이 가니까 구리는 뭐 완전 맛이 가네요. 그죠? 이 정도 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